제2의 조이팔 사건이라 불린 1조 원대 사기 사건 IDS 홀딩스를 기억하십니까? 주범은 김성훈. 2016년 9월 구속 기소돼 2017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을 확정받습니다. 그러나 김성훈에겐 깜빵 안에도 밖에도 조력자들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앞서 김성훈을 위한 조력자로 나선 이모 씨가 김영일 검사실에서 먼저 출소해 외부에 있던 성모 씨에게 전화를 걸어 범죄 수익금 은닉을 모의하고 피해자 단체 와해를 논의하는 등의 대화를 나눈 녹취를 들려드린 바 있습니다. 2018년 6월 18일부터 같은 해 7월 2일 사이 두 사람의 대화였는데요. 중요 대화 일부 다시 듣고 오시죠. 걔가 저기 따로 운영하는 홍콩에 있는 직원들이 있나 봐. 예. 그 포렉스예요. 예. 응? 아니 그거 말고 노출 네. 안 된 거야 내가. 네. 그래서 그 비리에 저기 애들 결별 접촉해서 유지값을 받고 해주는데 이 하는 이유가 애가 지금 저기 SH가 정해서 하고 있고 재심 신청을 하나 보더라고. 응? 그래서 저기 악질 피해자 있잖아 거기에 저기 약할 쪽하고 걔들 응? 걔를 제하고 하는 거야. 하시자는 거야. 이모 씨가 그러니까 김성훈이 따로 운영하는 홍콩에 있는 지분들이 있다라고 하니 성모 씨는 그거 팔았어요 라고 하죠. 그러자 다시 이 씨는 아니 그거 말고 오픈 안 된 거야 라고 발언합니다. 그런데 이 대화가 있던 시점은 김성훈이 파산 절차를 밟고 있던 때입니다. 김성훈의 파산 결정문 보시죠. 채무자에 대해 파산 선고한다. 이 사건 기록에 소명된 첨부 자료와 채무자에 대한 신문 자료를 종합하면 채무자가 지급 불능 상태에 있는 사실이 소명되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305조, 312조, 355조, 367조, 492조 단서 10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그러니까 서울회생법원이 김성훈에게 개인 파산을 선고하고 김성훈의 자녀 재산을 조사해 매각한 후 채권자들에게 피해금 비율에 따라 나누어 주도록 했고 이 대화가 있던 시점은 바로 그 절차를 밟고 있던 때라는 겁니다. 그런데 대화를 들어보면 오픈이 안 된 재산이 또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뿐 아니라 악질 피해자들에게는 나눠주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죠. 여기서 말하는 악질 피해자들이란 IDS 홀딩스 다단계 피해를 입은 피해자 중 가장 말단 순수 피해자들을 말합니다. 이 씨와 성 씨는 이후 통화에서 이 단체의 와해를 모의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모의를 하도록 장소를 열어준 곳이 바로 김영일 검사실이다. 여기까지는 모두 아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김성훈이 파산 선고를 할 당시 법원은 법무법인 다온의 임창기 변호사를 파산 관제인으로 선정했습니다. 파산 관제인이란 파산 절차를 공정하고 또 효율적으로 진행하도록 하는 공적 관리인입니다. 이는 법원이 선임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파산 관제인은 대체 뭘 하길래 수용자들끼리 이처럼 제멋대로 할 수 있다는 걸까요? 황당하죠.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대화를 검사실에서 제멋대로 나누고 범죄 수익금을 은닉할 수 있도록 해준 김영일 검사. 2021년 법무부로부터 견책을 받는 데 그쳤고 피해자들이 공수처에 고발했지만 공수처도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뿐 아니라 김영일 검사는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한 대북 송금 의혹 사건,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 등의 수사팀을 맡았죠. 이 역시 조작을 했다는 의심을 강하게 받았지만 김영일 검사는 지난 7월 아무 일 없다는 듯 남은 연차까지 알뜰하게 소진한 후 퇴직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는 김영일 검사가 재소자들을 출정 나오게 해 편의를 제공해줬다고 볼 만한 다른 녹취와 진술서 등도 입수했습니다. 2018년 6월 어느 날, 그러니까 범죄 수익금 은닉 모의를 위해 이 씨와 성 씨가 빈번하게 통화를 하던 바로 그때입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출소한 또 다른 조력자 K 씨가 성모 씨와 통화를 합니다. K 씨는 성 씨와의 통화에서 김영일 검사실 옆 영상 녹화실에서 김성훈을 만날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 제가 일부러 편한 곳에서 만나려고 부른 거예요. 아, 편안하게 만나려고? 네, 밥 사가지고 가려고. 거기 불편한 자리인데 거기? 중형 아니에요, 거기 영상 녹화실이 있어서요. 거기로 가려는 거예요. 좀 전에 내가 도 그쪽에서 부르고 막 그랬던 데 있어요. 얼마 전에도. 1200 사업 말고? 거기서만 따고 그 앞으로 가서 해요, 따로. 알았어요. 네. 피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마련한 영상 녹화실이 죄수들의 사적 공간이 돼버린 상황.
밥을 사가지고 들어간다던 K씨는 이후 다시 성씨와 통화합니다. 그리곤 그곳에서 김성훈을 만났다고 말합니다. 나 여기 있는데 왜 안 오긴 왜 안 해? 나 지금 있는데? 김 대표는 안 나왔다는데? 아니 여기 같이 있는데요? 아 그래요? 네. 아 아니 그 조회해보니까 뭐 내용이 없다 그래가지고 안부 뭐라 그러지 이건 그 출정 내용이 없다 그래가지고 나 여기 지금 같이 있어요. 알았어요. 네. 김영일 검사는 여전히 발뺌만 할까요? 네, 여보세요. 네. 네, 김영일 검사님이시죠? 누구신가요? 예, 검사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미리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여보세요? 네. 네, 예. 아이고, 네. 저는 권지현 기자라고 하는데요. 뉴탐사에서 일하고 있고요. 어디요? 뉴탐사의 권지현 기자라고 하는데요. 저 기자님들하고 저 통화 안 합니다. 예, 꼭 여쭤봐야 예. 되는데요. 그 IDS 홀딩스 김성훈 출정 나오게 하셨던 여보세요? 그거가 이미 다 사건 다 종결됐고, 저 기자분들하고는 통화 안 하거든요. 예, 죄송합니다. 아니, 뭐, 숨겨지는 게 있으신가요? 여보세요? 제가 기자님들하고 통화 안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니, 근데 꼭 여쭤봐야 될 게 있어서요. 그거는 뭐 다른 분들한테 여쭤보시고. 그 검사님이 말하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제가 그거 다 해서, 네. 공수처라든지 관련된 데서 다 이야기했고, 그걸로 그 사건 처분 다 났지 않습니까? 왜 그러십니까, 진짜. 공수처장 이셨던 김성규 기자님들하고- 변호사님도 잘 아시죠? 김성주 누군데요? 김성규 변호사님 잘 아시죠? 네네네. 자, 아무튼 저는 네. 그 기자님들하고 통화 안 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죄송합니다. 여보세요? 저희는 김성훈과 관련한 또 하나의 경찰 검찰 조사 진술서를 확보했습니다.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그 내막과 진상은 추후에 별도로 전해드릴 텐데요. 우선 이 진술서만 봐도 검사실에서 외부 음식을 먹으며 편의를 제공받는 일은 이들에겐 매우 일상적인 일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20년 6월 3일 경찰 1차 조사 당시 김성훈의 진술 내용 중 일부분입니다. 진수리는 2018년 7월 20일부터 2020년 2월 18일까지 이과 총 68호의 우편 서신을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 사람이 검사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재소자들로 하여금 출정, 감형 등의 각종 편의를 제공받게 하였다는 사실이 서울구치소 내에 유명했다는데 진수리는 이 사람과 한 달에 3-4번 편지를 주고받을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으면서도 위와 같은 사실을 몰랐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무리 친하더라도 본인이 행하고 있는 쪽팔린 짓에 대해서 굳이 남에게 말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 X이 그런 짓을 했다고 하더라도 굳이 저에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진수리는 출정을 얼마나 갔나요? 꽤 자주 갔던 것 같습니다. 검사실에서 어떤 편의를 제공받은 것이 가장 좋았나요? 가족과 통화할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은 2020년 10월 5일 이루어진 김성훈의 경찰 2차 조서 내용입니다. 진술인이 서울구치소 수감 중 출정 기록을 보면 2017년 1월 12일부터 2017년 6월 27일까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별관 408호 검사실로 37호에 출정한 것이 확인되는데 출정 요청한 검사 및 사유는 어떻게 되나요? 김영일 검사가 저를 요청하였고 처음엔 몰랐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제가 알고 있는 고위직 비리 사건에 대한 제보 명목으로 출정을 시켰습니다. 그 당시 진술인이 서울구치소의 구속된 형사사건과 김영일 검사실에서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이 있었나요? 전혀 없습니다. 아무리 김영일 검사의 요청이 있었더라도 그 당시 김영일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에서 방산비리 수사를 담당하였을 뿐 진술인 사건과 그 어떤 관련도 없었는데 진술인을 검사 조사를 이유로 출정시켰단 말인가요? 어떤 사유로 저를 출정시켰는지 모르지만 김영일 검사가 저를 출정시킨 것은 사실입니다. 2017년 1월 12일 오후 2시 김영일 검사의 출정 요청에 따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별관 408호실로 간 전후 상황에 대해 기억나는 대로 진술하세요. 서울구치소에서 호송버스를 타고 서울중앙지검 구치감에 내려 그리고
그리고 성명불상의 서울구치소 재소자 3명이 김영일 검사실로 올라가 사무실 내 회의실에서 앉았습니다. 그러자 김영일 검사가 회의실로 들어와 상석에 앉아 한과 성명불상의 재소자와 사건 제보 관련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눈 뒤 김영일 검사가 나갔습니다. 그러자 한 회의실에 있는 전화를 들었고 수사관이 문을 열자 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한 뒤 끊었습니다. 그리고 한 조사를 받기 전 저에게 자신을 소개한 후 회의실에서 있다 서울구치소로 복귀하였습니다. 재소자 신분인 한이 외부로 전화를 사용함에 있어 수사관 또는 검사의 제지가 없었다는 건가요? 없었습니다. 사전에 양해가 된 것 아닐까요? 김영일 검사 또는 수사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았나요? 아무런 조사를 받지 않고 김영일 검사가 저를 따로 불러 면담만 하였습니다. 김영일 검사와의 면담 내용을 기억하나요? 제 사건에 대해 물어보며 저를 위로해준 것이 전부였습니다. 수많은 피해자를 울린 김성훈을 검사 김영일이 위로해줬다. 김성훈의 진술대로라면 피해자들에겐 김영일 검사도 공범처럼 느껴질 일입니다. 조사 진술 내용 계속 보시죠. 김성훈은 김영일 검사실에서 조사를 받기는커녕 외부 음식을 먹고 가족과 통화하는 등 많은 편의를 제공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2017년 1월 18일 오후 2시 진술인은 검사 조사를 이유로 김영일 검사실로 출정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어떤 조사를 받았나요? 아무런 조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아마 마지막으로 별관 408호실로 출정하였을 때를 제외하고 조사를 받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출정 기록 상 진술인이 마지막으로 별관 408호로 출정한 날은 2017년 6월 27일로 확인되는데 그날 누구로부터 어떤 조사를 받았나요? 조사 김영일 검사 또는 이석 계장에게 받은 것으로 기억합니다. 결국 2017년 1월 12일부터 2017년 6월 27일까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별관 408호실로 검사 조사를 사유로 37호에 출정하면서 실제로 조사를 받은 것은 단 한 번뿐이란 것이네요. 예, 맞습니다. 옛적이 가져온 외부 음식을 먹은 것은 기억하나요? 예, 2번 정도 외부 음식을 먹었는데 그중 한 번은 강상무가 사온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옛 없이 강상무를 김영일 검사실에서 봤다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2017년 1월 12일부터 2017년 6월 27일까지 김영일 검사실로 37호에 출정하여 외부로 전화를 한 적 있었나요? 출정 나갈 때마다 한 통화는 꼭 했으니까 최소 37번 정도 외부로 전화를 하였습니다. 외부로 전화하는 것을 김영일 검사가 승인하였다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전화 상대는 어떻게 되나요? 주로 집사람과 통화를 하였고 구은수청장 뇌물사건 제보 관련 그리고 변호사 여러 사람과 통화를 하였습니다. 진술인이 김영일 검사실로 출정하여 위와 같이 외부인을 만나는 동안 진술인을 개호할 의무가 있는 교도관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었나요? 통상 김영일 검사실 문 밖에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간혹 교도관 중 검사실 안으로 들어와 개호를 하려고 하는 경우 이 계장이 문 밖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있으라고 하였습니다. 2017년 1월 12일부터 2017년 3월 3일 한이 보석 출소 전 김영일 검사실로 함께 몇 번 출정하였나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10번은 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로부터 수년이 흐른 2024년 9월 2일 검찰은 자신들이 기소 중지까지 하며 묵혀뒀던 사건을 자신들이 보완 수사를 하겠다면서 김성훈을 다시 부릅니다. 검찰의 질문은 경찰과는 매우 달랐습니다. 특히 김영일 검사실 출정과 관련해선 확연히 다름이 드러났는데요. 일부 보시죠. 진술인은 한과는 어떻게 알게 된 사이인가요? 2017년경 서울중앙지검 김영일 검사실에 출정을 나간 사실이 있고 검사실에서 한을 보게 되었습니다. 진술인의 출정 기록을 확인한 바 2017년 1월 12일경 김영일 검사실에 첫 출정을 나간 것으로 확인되는데 출정 나간 이유가 무엇인가요? 당시 처음 출정을 나갈 때 정확한 이유는 알지 못했고 김영일 검사실에 출정 나가 검사실 대기실에서 한 처음 보았습니다. 그때 한 검사실에 사건 제보를 하면 사적인 통화도 할 수 있는 등 편의 제공을 받을 수 있다. 사건 제보할 것이 있으면 하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뇌물사건 제보를 위해 김영일 검사실에 첫 출정을 나간 것 아닌가요? 아니요. 처음 나갈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갔습니다. 그렇다면 김영일 검사실에서 진술인을 출정시킨 이유가 무엇인가요? 세세하게 기억은 없으나
김영일 검사가 제 사기 사건에 대해서 물어본 것으로 기억합니다. 제 짐작으로는 한 사건 제보 때문에 김영일 검사실에 자주 출청을 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한이 보기에 제가 크게 사업을 하고 하니까 뇌물 관련된 사건이 있지 않을까 하고 김영일 검색에 먼저 말을 했을 수는 있으나 제가 먼저 한나 이곳에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뇌물 사건 관련한 이야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후 진술인이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뇌물 사건을 김영일 검색에 제보해야겠다고 결심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사건 제보 명목으로 검사실에 출정 가면 검사실에서 편하게 사적인 통화도 하고 외부 음식도 먹을 수 있고 구치소 내에서는 할 수 없는 것들을 제공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사건 제보를 한 것입니다. 검사실에 출정을 나간 이유가 사건 제보 외에 진술인이 홍콩 법인에 숨겨둔 범죄 수익금을 정리하고 진술인의 형집행정지를 모의하기 위함은 아니었는가요? 아니요, 전혀 그런 사실 없습니다. 검찰 조사에서는 김성훈이 김영일 검사실로 출정을 나갔던 것은 사건 제보를 위함이었음을 강조하고 있죠. 검찰이 그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음도 느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진술서에서 놀라운 이름을 발견합니다. 김성훈의 변호인으로 배석했던 사람이 바로 김선규. (2024년 5월까지) 공수처장 직무대행을 지냈던 그가 퇴직 이후 곧장 IDS홀딩스 사기 피해 주범 김성훈을 위해 뛰었다는 걸까요? 김선규 변호사는 법무법인 다전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그러고 보니 김성훈이 파산할 당시 김성훈은 자신의 범죄 수익 은닉 사건의 변호사로 홍기철 변호사를 지목했습니다. 당시 홍 변호사의 소속은 다전이었죠. 당시에도 김성규 변호사와 함께 있었습니다. 홍 변호사 역시 대검 중수부와 특수통 출신의 정관인데요. 2016년 검사복을 벗고 윤석열의 절친인 남기춘 전 서울 서부지검장이 설립한 로펌 단박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김성규 역시 단박 소속이었습니다. 김성훈이 범죄 수익을 은닉할 수 있었던 것도, 또 이를 도운 김영일 검사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었던 것도 이 정관들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오늘 얘기는 이 은밀한 사건을 파헤치는 서막에 불과합니다. 검찰이 보안수 사건을 어떻게 남용해 사건을 망가뜨렸는지, 법조인들이 어떻게 사기 피해자들을 외면하고 사기꾼의 범죄 수익 은닉에 가담했는지 하나하나 밝혀드립니다.